네, 모닝쇼의 최종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 김광석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광석입니다. 네. 자, 우선 전일장 우선 어떤 내용들 특징이 있는지부터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일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미 증시가 좀 약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뭐 시작부터 좀 약하게 시작했는데, 전일은 뭐 시가가 거의 장중 고점 정도로 출발되고 이후 계속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장중에 조금 낙폭을 만회하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면서 결국 지수가 39.5포인트 빠진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1.28% 하락한 3043으로 종합주가지수를 마쳤습니다. 전일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약 9,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이 약 1조 2,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 매도 중에는 이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거의 다 차지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거의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특히 그 중에서 9,600억으로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보통 금융투자가 보통 이제 증권회사 뭐 이런 쪽의 회사들이 이제 금융투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금융투자의 보통 매매가 상품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뭐 선물과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 물론 또 비차익성 매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선물하고 현물하고의 간격차를 이용해서 보통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한 9,600억 정도 큰 규모로 매도했다는 거, 이게 좀 특징이 있었고요. 전일 증시에 영향을 준 것도 역시 미 증시의 악재 요인인 금리 부분이었습니다.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오늘은 1.5% 이상 올라가버리는데, 전일 1.5%에 육박됐대서 그것이 미 증시가 약화됐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계속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진행됐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일 특징주로는 대부분 주식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특징주로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연관해서 조금 관련주가 있는 신한지주, 하나손해보험 등 일부 은행하고 보험주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혜택주로 우리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 일부 은행과 보험주들이 상승을 좀 했고요. 전일도 필라델피아, 오늘도 좀 새벽에 끝난 미 증시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전일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고요.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카지노 산업 회복 기대감이 있으면서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주가 상승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일 시장을 그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자체도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쪽에서의 약세 흐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 미 증시 영향을 이제 크게 받고 있는데, 미 증시가
지금 차트를 잠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수요일 날도 그 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우려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보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스닥 차트가 오늘도 이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이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이제 그 21동 평균선입니다. 21동 평균선인데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이 상을 보시게 되면은 21선 아래에서 내려오면은 보통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내려왔다가 거의 반등해버리는 뭐 이런 모습이 거의 나타났었죠. 근데 이번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떨어지면서 21선, 이 파란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하회를 하고 21선으로 지금 더 이상 돌파를 못하고 있죠. 옆으로 좀 기고 있다가 어제 오늘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1선도 21선이지만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61선인데요. 61선까지 이렇게 근접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지금은 오늘은 61선까지도 깨버리는 상황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차트가 상당히 좀 침울하게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그럼 지금 어디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어디서 이제 지지가 되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좀 이 나스닥 차트를 조금 제가 축소를 조금 해가지고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보게 되면은 지금 라인대를 보면은 요게 지금 라인대죠. 이게 12,000 또 요 밑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2,000 한 500에서 12,000 정도 사이 정도 들어가야 아마 지지권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차트가 가금의 모습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거죠. 좀 붕괴가 된 상태에서 좀 붕괴가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소 이 추세가 좀 끊기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술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 뭐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나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만은 근데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이제 기술주가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봐야 됩니다. 다우보다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융 시장도 미 증시 상을 보니까 파월 의장이 미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인플레이션 부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용인한 듯한 뭐 이런 발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패드에서 직접 그것을 갖다가 지금 강한 개입을 할 의사를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5%가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금리 수준에 있는데 물론 1.5%나 1.6%가 막 굉장히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의 생각은 1.5%를 매우 중요한 라인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1.5%를 넘었어서 1.56%로 끝났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가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이익과 금리와 관련돼서 우리 가치를 논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분모가 금리가 되고 분자가 기업의 이익이 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 쪽에 이제 고평가 부분이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것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증시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나스닥이 불안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업종 대표주를 좀 지금 보는 게 업종 대표 차트 좀 잠시 보면 이 삼성전자가 전혀 지금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옆으로 그냥 행보를 하고 있지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건 없죠. 또 현대차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방향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막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차 전지와 관련된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좀 지금은 반등 시에 좀 현금을 좀 확보해가면서 향후 장세 미증시가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좀 감행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관망을 해서 좀 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조금 더 좀 짧게 궁금한 것이 현금 비중 몇 %나 좀 하는 게 적당할까요? 저는 현금을 갖다가 뭐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현금이 뭐 30%나 70%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뭐 다른컨대 제 생각은 그냥 100%가 현금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방어적인 어떤 협정을 취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좀 투자를 했다 1억 가까이 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지금 빠져나올 수도 없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커브드 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보통 자산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해지용으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커브드 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1억 정도 같으면은 전 가격의 콜옵션 하는 정도를 한 개 정도를 타게 되면은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도 문제가 없어요. 그 옵션의 가격만 넘게 되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은 저는 가능하면 100%를 갖고 나는 게 맞다. 그런데 내가 너무 물려서 탈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커브드 콜 전략 예를 들어서 아까 콜옵션 한 개를 등가격의 콜옵션 하나 팔아서 조금씩 위험을 줄이는 이런 식의 전략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볼까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우리가 위험하고 보기 때문에 관심주를 추천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겸손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프로그램 부분들이 어제도 그 금융투자에서 9천억 정도 이상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선물하고의 현물 가격 차로 인해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장중에 보면은 3월물 가격도 물론 3월물이 다음 주에 만기가 됩니다만 3월물도 현물에 비해서 비록 며칠밖에 안 남은 현물에 비해서도 그 0.5포인트 이상 선물 가격이 싸요. 싸게 돼 있고 또 3월물과 6월물의 그 가격을 넘어갈 때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3월물에 비해서 6월물도 0.7 정도 이상이 이제 벌려지고 있습니다. 더 쌉니다.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를 좋게 보면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야 일반적입니다. 그게 보유 비용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야 된다. 이자율만큼 비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싸다고 하고 또 6월물마저 싸다는 이야기는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면은 지수 관련주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물에서 계속 물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 계속 나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 매매 그 선물 쪽에서 방향이 조금 베이스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봐지는데 그나마 지금 그래도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이쪽은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 차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20일선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밑에 샀다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장중에 낮게 사가지고 빨리 팔고 하는 단타 매매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또는 신세계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그렇고 이런 것도 밀릴 때 뭐 장중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포스코도 지금 우리가 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나 한국조선해양, 신세계 등 이런 게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장중이 낮게 들어갔다가 그냥 파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등식 매도 전략이 맞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도 지금 크게 보지 말고 짧게 매매 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나마 그 시가총액 기준이 좀 낮은 우량주 중에 추세를 갖고 있는 신세계,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정도의 종목 가지고 좀 치고받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또 공개 방송을 두 번째로 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간과 주제 좀 말씀해 주시죠. 공개 방송은 지금 이 방송을 마치면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예정 시간은 11시까지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좀 더 늘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 현금을 거의 보유한 상태에서 지수 선물이나 주식 선물 이런 걸 가지고 장중에 매매 기회를 좀 포착해서 좀 단타하고 끝내는 지금 좀 갖고 가지 않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혹여 좀 단기 매매 이런 쪽으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과 공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광석 전문가였고요. 오늘 8시 30분부터 5분 뒤입니다. 11시까지 장중 트레이딩 매매, 단기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